정규 작전 끝나고 미국이 네. 갑자기 이제 F-17 스텔스 전투기들을 북한으로 들어가서 특가기에서 오락내락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또 안 보여. 환장하는 거죠. 김정은도 사실 그게 누군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평양에 있는 CCTV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정찰위성으로 지금 위성으로 이제 보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김대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좀 피곤에 지치신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일정을 지금 방송과 뭐 유튜브로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일단 그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시점으로 가보면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신정 정치면 거의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인물인데 그것도 군 수뇌부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이 작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이 사람 다 아실 겁니다. 빈라덴. 아,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자, 2001년에 9.11 테러 일으킨 빈라덴 제거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렇죠. 미국이. 네. 제거하는데 10년 걸렸고 2003년에 이제 그때도 사실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거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이제 정권 교체. 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2003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사담 후세인 잡는데 9개월 걸렸어요. 아, 그건 지하 하수구에 그러니까 어디 숨어있다 잡혔잖아요. 미군은. 자, 근데 올해 들어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마두로 1월 달에 2시간 만에 체포됐죠. 오, 침실까지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체포됐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 1시간 만에 죽었어요. 공습 발발 1시간 만에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차례가 우리가 뭐 김정은 얘기도 나오는데. 아, 그래서 SNS에 약간 그런 밈이 요즘 나와요. 매달 한 명씩 간다 어디로. 2월 말에 이제 화면에 갔죠. 네. 4월 달에 누가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아, 그럼 좀 재산날을 계산을 해야 네, 이제 그런 농담 섞인 밈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과거와 달리 작전의 템포가 빨라졌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많이 궁금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2003년도에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사담 후세인 근처에 인근 경호원 중에 한 명이 미 CIA가 심어놓은 첩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 인근의 도라 농장이라는 곳에 지금 은신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야, 그럼 먼저 보내버리고 시작하자. 그럼 일이 쉽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전 선언을 안 하고 만약에 저렇게 공습을 하게 되면 이 미 대통령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법무 검토를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네. 실제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F-117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란의 방공망을 들어가기 전에 또 교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전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딩 해가지고 막 이란 방공망을 교란시키고 F-117 들어가가지고 이제 레이주드부터 떨궜어요. 너무 늦었던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알카에다, IS하고 미국이 정말 그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그 기사들 잘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프레데터나 리퍼로 무인기 이용해서 쪽집게식 타격한 거.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되면 이게 굉장히 발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냐면 우리로 치면은 카톡 있죠. 네. 카톡에 단톡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살 공격을 하기 전에 그런 이제 단톡방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검토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들어와요. 아, 거기도 톡방을 먼저 타고 시작하는군요. 거기서 이야. 그렇게 모인 톡방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톡방으로 해놓으면 결정이 빨라지죠. 그렇죠. 축석. 우리는 뭐 약속 날짜 잡는 것도 톡방에서 하면 그래서 금방인데. 툭툭툭 올려서 오케이 그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다음에 미 국방부가 2017년부터 사실은 이 표적 설정과 분석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 써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 싹 진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려고 한 2,000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분석하고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쓰니까 20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2017년보다 더 기술이 좋아졌죠. 그럼요. 10년 가까이 됐으면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작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확 줄어든 거죠. 네.
아니 거기에서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테헤란 시내 교통 신호, 네. 교통 CCTV를 분석해가지고 뭘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네. 모사드나 이런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부터 해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메이니가 차 타고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경호 차량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CCTV가 그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누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아, 패턴이 나오겠죠. 얘가 보니까 이 시간대는 이쪽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 아. 물론 그걸 바꾸겠죠, 매번. 근데 그렇게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요일에 또 가면은 아 이때는 무슨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다 빼고 있었던 거야.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정은도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평양에 있는 CCTV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청천위성으로 지금 위성으로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차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아 얘가 지금 어디로 매일 이 패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하로 다닐 수도 있지만 네. 지상으로 다녔을 때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을 한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참수 작전 뭐 정밀 타격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뭐 하메이니 정도 되는 사람이나 매일 뭐 한 군데서 이렇게 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뭐 집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야 방 뭐 두세 개에다가 많으면 네다섯 개 이런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 어느 방에 있는지 불쑥 열고 들어가서 찾기 힘든데 대통령궁이다 뭐 하메이니 거처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에 있다. 마두로를 잡으러 미군 특수부대가 갔다. 그러면 어느 방에 있다. 문 벌컥 열고 딱 어디가 침실이다 하려면 누군가가 뭐 침대뽀 갈거나 뭐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누군가가 오늘 밤에는 어느 방에 계십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인공지능이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휴민트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휴민트와 그런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작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안내자는 필요하다. 새로운 지도자로 지금 그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죽은 걸로 나오고 또 여동생도 죽고 그 남편도 죽고 10몇 개월 된 조카도 죽었어요. 어린 애기도. 그리고 또 모즈타바가 뭐 10대 아마 늦둥이인 것 같아요. 하메네이에. 그렇게 해서 6명이 몰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하고 타협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다른 데 나가서 이거 항상 물어보세요. 뭐 지금 이제 언론 나온 걸 보면 이란도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뭐 약간, 어딘가 네. 좀 불편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메네이는 사실 이렇게 한 방에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지도자가 지금 며칠 동안이었지만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모스타파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거 이란의 신정주의 지금 정치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후계자를 아들로 세우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원래 세습을 반대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이 이슬람 혁명을 그 샤 왕조 때 그것 때문에 맞아. 이제 팔레비 다 왕조를 안정을 그래서 했는데 무너뜨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위주로 해서 이제 올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란이 플랜 B를 좀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스타파도 사실 지금 이제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오래 생존하면 생존할수록 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사실은 북한은 김정은 하나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다음 누가 나온다 그래도 사실은 저보다 잘 아시지만 이 후계자를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집단 지도체제 비슷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번도 보니까 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다 관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란보다 북한은 그런 참수작전을 성공하면 쉽게 좀 동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란은 집단 지도 체제에 또 탄탄한 그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네, 헌신 아닌가요?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기득권 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네.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한 달 이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관건은 겁니다. 무스타파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만약에 이제 하나로 가면 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오래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미치는 거죠. 이제 미치고 바짝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속으로 야 이거 네탄야후 말 듣고 이거 때렸는데 야 이 자식이 악마의 속삭임을 나한테 속삭이는 바람에 내가 했네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지금 뭐 전쟁 뭐 금방 끝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 5주 얘기하다가 뭐 하루 이틀 오늘 오후에도 내가 날려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자꾸 그렇게 블러핑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트럼프 입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중간선거잖아요. 11월. 네, 10월 중간선거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들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일으킨 이유가 이렇게 잘 되면 도박을 한 것 같아요. 지지율 반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드나잇 해머가 대박이 났잖아요. 보면은 미국도 물론 참가해서 봉습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재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하는 듯한 그렇죠. 멋있는 그림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란을 또 핵협상 테이블에 앉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마두로 딱 체포했을 때만 해도 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법정으로까지 끌고 오고.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잘못 걸린 것 같다. 아, 이게 트럼프 형님 걱정되네요. 이거 지금 사실 뭐 곳곳에 암초입니다. 관세 전쟁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가지고 난리가 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것도 푸틴이랑 또 저 젤렌스키가 말 엄청 안 듣더라고요, 둘이. 아, 만만찮아요, 둘 다. 트럼프 정말 그냥 때려주고 싶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김정은이도 또 자꾸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난다 그리고 지금 그 보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든 종전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젤렌스키도 이렇게 미국 가서 트럼프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네. 트럼프가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젤렌스키가 그거 끝난 다음에 유럽 가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고생했어. 고생했다. 트럼프한테 그 우리가 없는 살림이지만 참 달러 빚이라 져가지고 그냥 한 편이라도 줄게. 맞아요. 열심히 싸. 파이팅 이러잖아요. 맞아요. 끝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네탄야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타냐후도 좀. 네탄야후도 지금 계속 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선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스라엘도 지금. 뭐 비리 의혹도 비유욕도 있고. 있고. 정말 기자님 말대로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갔어. 아. 굳이 이럴 필요 없었는데. 그 악마의 속삭임이었다니까요. 네. 지금 때리면 된다니까 이러면 네. 사실 혹하죠. 아 그리고 1월 달에 성공을 했으니까 약간 군사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1월 달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때 제가 본 거는 미군 특수부대가 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기 법무부 직원이 또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맞아요. 이거 당신 마약 이걸로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영토에 들어간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범죄자를 이제 가서 미국 법에 따라서 체포해 온 거고. 근데 이란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됐든 마두로를 2시간 만에 체포한 성과에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8일 날 전쟁 개시하자마자 제가 이제 SNS에서 좀 주의 깊게 본 게시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참 보면 평지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왜냐? 2001년에 9.11 테러 일어나고 북한전, 이라크전 테러가 주재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겪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의 경제 위기. 경제 위기 있어. 그리고 지금은 한 지금 뭐 20살 이상 뭐 30대, 40대 된 사람들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어요. 아, 그렇죠. 화이트 칼라들은. 그런 한탄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트럼프라는 이 그렇죠. 사람을 동시대에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마가를 그래서 마가들이 대부분 잘 보시면 밀레니엄 세대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외국 전쟁 개입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딱 그 핵심 지층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가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죠. 심해요. 그리고 이런 군사 행동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희한한 게 마가랑 얘기를 안 해요. 마가 얘기를 안 하고 아. 전통적인 공화당 내의 그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려요, 지금. 그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외교 안보 보좌관 했던 곤돌리자 라이스를 최근에 백악관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긴 네오콘이잖아요. 그 무서운 누님을 또 불러서 네, 라이스를 지금 백악관에서 봤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면 마가하고는 완전히 그쪽은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라이스가 언제 라이스입니까? 네. 아마 라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콘돌리자 라이스 하면은 정말 저희가 한국에 한번 잠깐 다니러 갈게요 이러면 우리가 손님 맞을 때 그냥 그쵸. 벌컥 뒤집혔던 이런 네. 기억이 나는데 김정은 지금 떨고 있겠죠? 북한 매체에 보면 요즘 뭐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도 맨날 웃는 모습으로 나오던데. 아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저희가 촬영한 날 보면 따님을 데리고 권총 쏘는 모습까지 존경하는 자제분 모시고. 네, 권총 쏘는 모습까지.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아버지 때하고는 좀 다르구나. 김정일 때는 보면은 이제 그때가 2003년 이라크인데 아, 예.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는 좀 은둔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그때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전쟁이 그러니까 정규 작전 끝나고 미국이 네. 갑자기 이제 F-117 스텔스 전투기들을 분산에 배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도 그때 취재 갔었는데 그때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군산에 있던 F-117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특가하기 위해서 오락내락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겁을 준 거죠. 그 가오리들이 막 평양 상공에서 춤추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날아도 소리가 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어우. 급강하고 이러면 그 소리가 더 크거든요.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또 안 보여.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못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걔들 뭐 평양에서는 맨날 보면은 지나간 뒤에 아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스텔스 전폭기 지나간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2017년 아마 기자님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거의 전쟁 날 뻔했잖아요. 뒤에. 그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결혼 생활하면서 2번 전화했었는데 전쟁 날 것 같아서 2017년에 전화했었거든요. 네.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스팸 사놓아. 아, 군사 전문가는 생수하고 햇반 이런 거를 주로 네. 먼저 전화해서. 구입하시는군요. 전화해서 그때는 기억에 남는 게 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뭐 20kg짜리 뭐 하나 먹는다 그러면 일부러 하나 더 샀었어요. 심상치 않아서. 근데 이제 그때도 2017년에 갑자기 이제 비원비가 괌에서 출격해가지고 동해로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북한이 몰랐어요. 원산까지 들어갈 동안 북한이 못 봤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다.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이 방공망에 취약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방공망 엉망이죠? 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네. 평양 빼고는 빵 뚫려 있다고 봐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요 지점 빼놓고는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군사작전을 결심한다. 그러면 북한의 방공망은 사실 이란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